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유래하기 시작한 것인데 실제로 아킬레스건의 손상이나 파열은 우리 인간의 이족 직립 보행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보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경험 많은 공인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살 남아인 K군은 아버지를 따라 대중 목욕탕에 가게 되었는데 탕 안에 별도로 마련된 사우나에 들어가던 중 유리문에 다리가 걸리며 그만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경유해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고 한동안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었다면 목발을 짚고 생활이 가능했겠지만 아동이었기에 목발을 짚는 일이 쉽지 않아 의사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께서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유리문은 애초에 잘 고정되어 있었고 아이와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니 목욕탕 업주의 책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업주에게는 목욕탕이라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주는 유리문이 베일 수 있으니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크게 붙여놓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을 하는 등의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킬레스건 파열 후유 장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봉합이 불가할 경우엔 재건술을 받게 되는데 재건술의 경우 재파열의 위험이나 합병증의 염려가 봉합술보다 높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봉합술 역시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니 한시적인 장애평가를 검토하여 상실 수익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피해 아동은 미성년인데다가 남아였기에 성년이 된 후 군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가동연한을 적용합니다. 즉 9살 남아이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의 장애가 인정되어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수익감 소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로 봉합술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장애가 남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술 후 재파열이 되지 않는 이상 재활만 신경 써서 하신다면 완치 후 발목 움직임에 별다른 제한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성인이었다면 일부 한시장애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남아는 안타깝게도 아킬레스건 파열 한시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실제 간병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오랜 다툼 끝에 간병비를 인정받아 일반 성인에게 생긴 아킬레스건 파열 후유장애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킬레스건 파열은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문의로부터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일상생활에 영구적으로 후유장애를 남길 만한 병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수술 후 한시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실 것이기에 한시 후유장애 보상이 적용될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후유장애 보상이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경력 많고 노련한 독립손해사정사 보상은 워치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 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